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상황은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조금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만큼 유행이 이제는 꺾였다고 판단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점 구간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3월 셋째에서 넷째 주 정도의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현재에도 이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규모 면에서는 일단 정점 구간에 도달 이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확진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확진자 수만 가지고 현재 유행 상황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의 의미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7일 자가격리의 의미도 사실상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은 그 확진 판정 자체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게 임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병원에 가서 레트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확진 판정 받기 이전 한 이틀에서 3일 또는 많게는 3일에서 4일 동안 거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또는 이틀 만에 그 임상 증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가격리가 의미가 있나? 이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오히려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방역당국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가격리 조치와 또 확진자 통계에 대한 의미가 흐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얘기도 해볼 텐데요. 사망자는 지금 사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고 위중증 환자도 30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언제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확진자 규모 그거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셋째에서 넷째 주 정도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하는 시점이 확진부터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에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점 구간에서 이 시점은 좀 다소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규모 발표되는 수치만으로 볼 때에는 지금 정도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정점 구간, 그러니까 정점에 진입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확진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정점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지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의 어떤 상황인데 지금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일단 여러 다수의 국민들께서 감염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여파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도 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항체 지속 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시점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드니까 정부가 미주와 유럽 등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증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텐데 지금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큰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가 더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같이 혼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크게 완화됐고 거의 일상으로 또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입되지 않은 해외에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는 서서히 완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외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XE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XE 변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국내에도 이미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을 제치고 우세종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변이주가 같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자체 발생한 여러 가지 XE 변이 또는 XD, XF 변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방역 당국이 확인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급속하게 이런 변이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더 유입 가능성은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변이들이 크게 병원성이 증가된 양상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진자 1,400몇 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 재조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확진되신 분들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재감염에 대한 정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재감염 사례로 정의하는 그 개념 자체가 과거 PCR로 확진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90일 또는 40일에서 90일 사이 이런 식으로 증상의 유무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런 거는 다 필요가 불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확진 판정이 두 번 이상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감염 추정 사례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의 재감염 이렇다 보니까 국내의 기존 정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0.0018%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이나 해외 사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구진의 분석인데요. 이게 지금 예방 효과가 단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4차 접종의 효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비단 4차 접종뿐만 아니라 3차 접종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접종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감염의 예방 효과거든요. 근데 감염의 예방 효과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 맞은 건강한 성인들도 계속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치를 감염 예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일단 중증화 예방 효과에 더 방점을 두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령층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3차 접종까지의 효과가 고령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 예방 효과에 방점을 두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4차 접종의 기회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접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증 예방 효과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